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이슈앤미디어 시간입니다.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 볼까요? 예, 지난주 화요일이었는데요. 한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서 식약처의 닭꼬치 유해 성분 검사 관련된 의혹들을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그 식약처가 특정 닭꼬치 그 업체의 성분 검사를 부실하게 또는 도의적으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발표함으로써 해당 업체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식약청에 대해서 할 정도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인데요.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고발 프로그램의 그런 형식으로 이제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프로그램의 전달 방식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일단은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건의 경우는 양측의 입장을 잘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른바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닭꼬치 업체 측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건에서 쟁점은 그 가공된 닭고기 형태로 이렇게 수입되는 그 닭꼬치에서 우리 몸에 유해하다고 하는 그 니트로푸란이라는 것이 진짜로 검출되었는가 하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닭꼬치 수입업체 쪽은 그 해당 성분이 식약처 검사에서만 나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검사에도 막 해봤는데 거기서 나오지 않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나아가서 식약처가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 이런 쪽으로 이제 강하게 이제 의혹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 쪽 그리고 또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반론을 하고 있는데 식약처에서 검사한 검체뿐만 아니라 다른 검체에서도 어쨌든 미량이지만 그 니트로푸란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검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정말 팽팽하게 좀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게 넘어간 건데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네, 일단 이 사건은 재판까지 갈 필요도 없는 그런 사건이 되었는데요. 검찰이 이제 기소 자체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그 서울식약청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그런 실험에 사용되었던 그 닭꼬치 검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그 검사 의뢰를 했는데요. 그 결과 서울식약청 검사 결과와 동일하게 니트로푸란이 검출되었고 그 후 대검찰청의 그 닭꼬치 검사에 대해서 또 다시 재차 검사를 의뢰한 결과 또 서울식약청 검사 결과와 동일하게 니트로푸란이 검출되었다. 그래서 그 범죄의 그런 혐의라고 할 수 있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그 잘못된 실험을 했다는 그런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불기소 결정서에 명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식약처의 처분 실험에 이제 크게 문제할 만한 것들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것이 핵심이죠. 네, 그런데 이 문제를 다룬 방송 프로그램에는 어째서 식약처 검사에 문제가 있다고 방송을 하게 된 건지 사실 식약처에서는 지금 명예훼손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해당 프로그램의 경우에 그 의뢰인, 즉 피해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 좀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그 주장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프로그램을 시청했기 때문에 큰 허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지만 사실 또 저널리즘이라는 것이 다양한 사실관계, 즉 팩트 속에서도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시청자들이 느끼게 되는 진실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경우에 해당 그 닭이 생산된 그 중국 축사도 방문도 하고 검찰 조사에서 데이터 해석을 또 했었던 그 자문을 했던 그 전문가 인터뷰도 이제 간접적으로 실기도 했는데요. 아마도 이제 그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은 이쪽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또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릴 만도 한 것이 방송에서도 또 예를 들고 있지만 과거 만두파동이나 기생충 그 김치파동 이럴 때 식약처, 그러니까 당시에는 식약청이었죠. 근데 그 행정에 큰 문제가 있어서 업체가 이제 부당하게 파산을 하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억울함을 호소해서 사장이 자살하는 이런 문제들까지도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맥락에서 좀 식약처에 이번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조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음식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늘어나는 만큼 그 음식을 비판하는 좋은 먹거리를 찾기 위한 프로그램도 늘고 있지 않습니까? 컨슈머 리포트의 음식 버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의 경우 과학적 검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크게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실질적인 검증 프로그램에서 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프로그램 제작을 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 프로그램의 제작진이 실제로 닭꼬치를 수거해서 검사를 하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디 맡겨서 이제 제작진이 자체적으로 실험을 하지 않고 예. 다른 분석 결과들, 그러니까 의뢰자가 얘기했던 예. 이 실험에선 이랬다, 뭐 이렇게 얘기한 언급만 한 거군요. 예, 그거에 대해서 언급만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치고 있는 부분 좀 아쉬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큰 프로그램의 맹점이라고 그렇죠. 볼 수도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경우에 그 닭꼬치를 재검사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이제 식약처를 비판하고 있거든요. 왜 그 해당 결과를 로 데이터 안 주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이와 관련해서 그 니트로프란 검사법 같은 경우에는 식품공정에서 한 개의 검사법만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검사법을 제대로 수행할 만했다면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아니 원래 정해진 하나의 검사법을 제대로 수행했는데 왜 재검사를 자꾸 하라고 그러냐, 나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 행정적으로, 이런 입장이고, 또 그 엄밀히 말해서는 그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상한 좀 표현을 좀 애둘러서 하긴 했지만 어쨌든 식약처는 규정상 재검사를 할 의무가 없다, 규정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뭐 그래서 방송에서는 뭐 재검사 안 한 거에 대해서 문제도 제기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리고 또 미국의 경우에도 그 영업자가 이 샘플링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영업자가 이제 증명하지 않는 한 이제 재검사를 하지 않는 이제 이런 것들도 해외 사례라서 식약처도 어떻게 보면 그 주장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이 닭꼬치 사건과 이 프로그램을 방송한 방송 프로그램과 아직도 논쟁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식약처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명예훼손 소송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쪽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방송사 측에서 반론 보도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오히려 그 해당 측면, 그 방송사 측면에서 내용을 보완해서 또 식약처 반론에도 재반론을 할 수도 있고, 문제는 이 과정에서 두 기관이 보여준 모습들이 좀 비판받을 만한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일단 식약처의 경우에 그 어떻게 보면 대언론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미숙한 점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뭐 결국 문제가 없었던 것도 최종적으로 드러난 뭐 치약의 유해 성분 문제, 그리고 또 적색 색소, 뭐 아이들 사탕에 있는 거 그런 것 문제, 이런 것들도 정확한 정보 전달과 또 이를 언론에 이해시키는 과정, 이런 것들이 좀 아마추어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그런 위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았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그 단연간의 논쟁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논쟁이거든요. 그 논쟁에서 그 피해자라고 하는 그 이해 당사자를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한 것들이 검찰 조사로까지 뭐 압수수색 형태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그 내용, 그 프로그램 끝을 보면 닭꼬치 사장님께서 막 울면서 사업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사장이 그 눈물을 호소를 통해서 감정적인 면을 부각시킨다거나, 또는 혹은 2월 3일에 방송이 됐는데 사실은 1월 30일에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제 방송 전에 추가로 보강하지 않은 점, 이런 것들은 일종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특히 과학 저널리즘에 있어서 객관성, 정확성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그 재현성, 실험을 통해서 재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독자적으로 검증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로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먹거리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럼요. 언론에서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 다룰 때는 과학적 검증으로 신뢰성을 먼저 확보를 하고 양측의 입장을 균형감 있게 전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공공미디어연구소 이경락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